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가 나흘째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김정은 면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중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관련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죠. 3박 4일 일정이라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아직까지 김정은을 만났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최령해도 만났고요, 사실 그렇죠. 리수영이도 만났는데 네. 김정은 만났다는 소식이 없는데, 자, 김정은이 면담 일정을 좀 늦추는 건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예. 상황인데 일단 지금 그 자체가 뉴스가 된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중 관계 그러면 우리 혈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에 송타오가 이 북중 혁명 뭐 열사능도 가서 이 헌화를 하고 또 우이탑에도 역시 방문해서 헌화를 하고 해서 중국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뭔가 과시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이제 일정들을 소화를 했는데 이 숭타오의 이번에 이 임무는 시진핑 주석을 대신한 특사 자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을 만나지 못했느니라고 하는 그 자체가 뉴스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중 관계의 현 주소가 어떻다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양국과의 관계를 깨지 않겠다.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서로 입장이 일치하지만 그래서 지난번 19차 당대회 때 북한이 축전을 보냈고 또 당대회가 끝나자 그 당대회 결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답방 형태로 이제 북한을 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놓고는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확고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김정은이 집권한 지 6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정상회담이 없었다고 하는 거, 김정은이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오늘의 현 주소고 따라서 송타오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느냐 생각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만나주는 것 자체를 중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 중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카드를 들고 왔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 이런 것이 지금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령해 부위원장을 먼저 만나겠단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물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단 친서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선물이 친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최령해를 먼저 만나서 어떤 얘기가 대북 메시지가 뭔지를 일단 받은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중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고 왔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더 많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모든 접촉들 그 결과가 김정은에게 아마 시시각각 보고가 될 겁니다. 뭐 혹시 그 상황을 모니터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이 숭타오 대외연락부장 특사가 최령해도 만났고 리수영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만났단 말이죠. 두 차례 만남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또 대략 시진핑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그런 아마 확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안 만나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안 만났는지 이미 만났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건 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 통상 북한의 매체가 전날 김정은의 동정을 제일 먼저 보도하는 걸로 봤을 때는 19일 현재까지는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만났을 가능성, 그거는 이제 내일이나 돼봐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고 어쨌든 김정은이 송타오 특사를 만나느냐 그 여부 자체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사실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중국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최룡해 그때 당시 총정치국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군복을 입혀서 특사로 보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시진핑이 잘 안 만나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막판에 예. 최정예를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와. 예. 그래가지고 막판에 만나줬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래요? 어쨌든 이 막판까지 지금 예. 김정은이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는 뭐 나올 텐데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부. 근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만남의 여부가 저희들한테는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국정원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이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최룡희 얘기를 하셨으니까 군 정치국을 20년 만에 이제 북한 당국이 검열 중에 있다. 지난번에 그 중앙전체회의인가요? 거기서 황병서하고 김원웅 등에 대한 이름들이 제대로 좀 지목이 안 됐더니 보니까 이 정치국 간부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무슨 부정부패가 좀 있었을까요? 예, 글쎄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보면 예. 주요 인사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눈밖에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또는 처벌을 할 때 예. 대략 그런 이제 구실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그런 이제 맞습니다. 이 처벌을 죄목을 달았고 예, 예. 그 전에 뭐 리영호라든지 처벌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총정치국이면은 사실 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하는 조직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총정치국장을 황병서가 해왔어요. 그동안 황병서는 김정은 다음으로 사실상의 제2인자로 불려왔던 지목돼 왔던 그런 인물인데 예. 이번 북한의 노동당 2차 전원회의, 저는 이 회의에서 이 황병서보다는 최룡해가 더 앞서 호명이 되면서 예, 예. 결국 최룡해가 이 2인자, 사실상의 2인자로 가지 않았느냐. 예, 예. 그동안에 신임을 받던 황병서가 좀 뒤로 밀린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총정치국이 조직 지도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 예. 김원웅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 있었던 북한 근로자의 집단 탈북이라든지 기타 또 뭐 이 태영호 공사의 탈북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부분이 것 때문에 있겠네요. 예. 이제 그동안 뭐 좌천됐을 가능성이 예, 얘기가 예. 됐었는데 예. 오늘 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역시 북한 내에서 그런 제거를 할 때 그런 방식을 취하고 아니면 보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뭐 최령해도 그랬고 김영철도 그랬고 공기잡기 또 혁명화 하는군요. 예, 예. 들어갔다가 예. 이제 자세가 좀 돌아오면 예. 다시 복권시키고 복귀시는. 했는데 이 황병서라든지 김원웅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또 맡게 될지는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탈북자 25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장마당에서 USB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자유사상을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셋째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 오늘 이제 국정원 보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정보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고요. 음주 가무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만큼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북한 체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렇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9월 중순 이후에 김정은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매체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리자. 이 북한의 과학기술이라든지 자력갱생의 자력경제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무력화시키자.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과거 90년대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을 떠올리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맞을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감시와 통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 예. 결국 북한 체제를 이어가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의 정보의 통제고 하나는 철저한 이 억압, 예. 감시 이런 것인데 예. 결국 지금 정보가 유입되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눈을 뜨게 되고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오고 익혀왔던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예. 북한 당이라든지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 내부 단속,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음주 가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그걸 통해서 체제 결속,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 그것이 지난번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 반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그래요. 저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그 JSA 귀순했던 병사 지금 뭐 상태가 별로 좋지 않나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비형 간염 증세, 폐혈증 증세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사망 여부도 굉장히 이제 북한 내에서 볼 수 있는데 아직 북한은 뭐 조용하거든요.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엔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전협정 위반 여부 갈지. 근데 뭐 어떤 창구를 통해서 항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보일지 아직 궁금한데 아직 소식이 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결국 그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귀순을 했기 때문에 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병사를 우리가 치료를 했고 예. 보호를 하고 있고요. 물론 깨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망을 하더라도 예. 이건 우리 쪽에 와서 귀순이 돼가지고 이제 물론 귀순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왜 조용하냐? 물론 뭐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지금 생각할 때 결국 판문점에 근무하는 병사가 넘어왔다. 판문점에 근무하는 병사는 북한 내에서도 뽑힌 사람이고 사상이 검증된 그렇죠. 사람이고 예. 그런 병사가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부에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걸 만약에 우리에게 항의를 한다? 항의할 거리가 없는 거죠. 왜? 넘어오는 병사를 사격을 했는데 우리 쪽을 향해서 차라리 이것이 쉬쉬하고 조용히 예. 되고 아무 일이 없던 것 같이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게는 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역시 만약에 이 병사가 깨어나서 이제 본인이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밝혀지고 그것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거짓말을 진실과 같이 그렇게 헛된 주장, 다시 네. 말하면 중국 근로자들이 집단 탈북을 했을 때 이건 납치한 것이다 그렇죠. 하는 식으로 예.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군의 비상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동계훈련을 곧 한다고 합니다. 동계훈련은 더 좀 세게 강화되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와서 전개가 됐고 한미연합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그렇죠. 또 전략 자산들이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클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기 예. 위해서 또 김정은은 살아있다.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죠. 그걸 또 내부 결속으로 예.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런 도발이 자기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저는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